제258회 제2차 정례회 현장 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58회 임시회 의정활동 일환으로 12월 9일 9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건립 사업 현장의 막바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방문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 노후화와 교통 혼잡으로 열악한 9월 농산물 도매시장을 총 사업비 3,210억 원을 들여 남촌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채소동과 과일동, 물류동 등 지하 2층에서 지상 2에서 4층 건물 7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기간의 연장 및 15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추진 상황 등을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거친 후 공사 현장과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현장 점검에 참여한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 마지막 공사 기간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2020년 2월까지 모든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해서도 대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3월 개교 예정 학교인 아암초등학교, 경연초중학교, 서희학교를 방문하여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암초등학교는 송도국제도시, 경연초중학교는 청라국제도시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신설되는 학교이며 특히 서희학교는 서구 지역의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이나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의 무산으로 2019년도에서 2020년으로 1년 늦은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위원들은 학교 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설 공사 현황, 학생 수용상의 적정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김강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사 및 교육청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되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현장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안건 심사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학년도 의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 행정의 운영 실태 전반을 파악과 의정활동 강화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으며 또한 의회와 언론 간의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직원 근무 평정에 관련하여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의원 행동 강령 조례 개정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보장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9년도 의회 사무처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인력 운영비 관련하여 인건비는 인사변동이 잦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탄력적 대응이 불가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경의 과도한 예산 삭감은 과도한 예산 증액만큼이나 지양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규모 있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회 건 심사에서는 연간 회기 일정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결정하여 차질 없는 의사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회기 일수는 정례회 2회 67일, 임시회 6회 64일로 총 8회에 131일을 계획하였으며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 운영하되 예비일수 7일을 두어 긴급한 안건 발생 시 또는 임시의 추가 운영 등을 통해 탄력적 운영 계획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천시의 대변인인 만큼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요청했으며 2020년도 시민 대변인단 운영에 있어 활동 영역 검토와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략적 도시 홍보에 있어 인천의 비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도시와 원도심의 고른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국가비전 및 시책에 대한 연구 부족을 지적하며 인천 시민들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연구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역량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의회 연구 모임과 정기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 분야 청렴도 평가가 4등급 하락의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천시 5인 출동이 타시도에 비해 높음을 지적하며 사례 검토 및 내부 경보기 관리 점검 철저 등 5인 신고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5인율 감소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300만 도시 인천 소방 인력에 대한 인천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등 촉구 건의안 심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하고 경제 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 300만 도시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자치와 분권 시대를 여는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대형 재난 발생 요인 증가에 따라 인천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통해 현장 지휘권 강화와 통합적 재난 대응 시스템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24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리 중인 사업소의 위험 요소로 가족공원의 들개 출몰 문제와 인천대공원 놀이터의 관리 부실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석바위 지하상가 관리비 부과 관련 다수의 민원 발생으로 시민들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감정평가 등 일방적인 행정에 그치지 말고 민원인과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책 연구사업은 정책에 반영되고 창업 관련 사업들은 실시 후 실제 창업으로 연계되는 등 재단의 사업과 연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속성 있는 추진을 요청했으며 재단의 사업 중 타 시군구와 동일하게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재단만의 차별성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4만 명의 인천시 장애인들을 위해 복지 일자리 제공 사업의 대상에 장애인 인구의 1%는 일자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30 인천 미래이음 추진 전략과 관련하여 향후 시의회 및 현장과 소통하고 복지재단과 전문기관의 논의를 통해 내실 있는 전략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머니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와 관련하여 타군구 확대 시행을 요청했으며 또한 장애인 종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마이스 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요청했으며 또한 인천시 문화재에 대한 위치, 현재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와 문화재 안내판의 용어, 철자 등 오기 부분에 대한 수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 고용법 제7조에서 규정한 기본 계획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립 시행 시기를 해마다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통한 자립 기반을 촉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과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개의 안건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예상액 9,200억 중 계양구 서구 환경 개선의 미비한 집행을 지적했으며 또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슬로건이 아닌 현실 가능한 구체성을 가지고 주민 수용, 환경 영향평가 등을 체계적 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환경국의 주무과인 녹색기후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019년도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영종 오성공원 조성에 따른 역사 둘레길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너나들이 캠핑장의 태풍 복구가 미비한 사항을 지적했으며 아울러 화목난로, 보일러 사용 자제 권고를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 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적수 사고 수습으로 인해 다른 사업의 지연을 지적하며 업무 분장에 따라 각자 추진하여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270개 지방공기업 중 최하 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영 개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 종합에너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소 등 기본적인 공사용역 발주에서 인천 지역업체의 참여 부족을 지적했으며 인천의 많은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청했으며 이 또한 인천 지역 업체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송도, 청라, 영종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 원도심 시민의 입장에서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사업 추진을 지적했으며 또한 워터프런트 사업의 경우에서도 막대한 비용 지출 후 원도심과의 차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송도와 청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기능으로 수돗물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주요 수질 및 시설 개선 사항을 시장에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항권역 발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9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크루즈항 개항을 통해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크루즈항 이용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펼쳐달라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월미도 해안도로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아울러 소래습지 생태공원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은 대공원 사업소, 남동구 등 관계기관과 TF팀을 구성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설 주차장 기능 폐쇄 및 용도 변경 등의 사례가 심각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의 노선 등 사업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후 사업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장애 등급제 변경에 따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증차 등 대책 강구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 인력, 역할 등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경과보고, 체계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인천 로봇랜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성실행계획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2030년 인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에서는 국비지원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지가 16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속도가 늦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며 사업에 대한 설명도 없어 원도심 주민들의 외부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신규 지정에 따른 사업부지 확대가 아닌 지정된 사업부지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신도시와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생활 SOC가 선정이 되어 있으나 정작 필요한 지역에서는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은 최근 이용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됨에 따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안전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지원 규정 및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 완화,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대상 중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에 약 3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의 저조를 지적하며 취업정책의 문제를 파악 후 조속한 전문적 특성화고 취업 TF팀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장애인 교원 고용 비율의 최하위권이라 지적하며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 근무 환경 실태 조사에서 과반수가 교권 침해를 당했으며 아무 조치가 없었다라고 조사된 부분에 대해 대처 방안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교복업체 선정 시 2단계 심사로 입찰을 진행하지만 학교에서 입찰에 개입하는 것 같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2019학년도 전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교과과정, 교육 프로그램과 수업 내용의 질적인 차이를 지적하며 유아교육진흥원 등과 함께 교육 균형적 측면에서 개선토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 통학버스 차량 운행 관련하여 예산 수반 여부와 가이드라인 및 규칙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균형발전 대책과 교육복지사업 중 교육복지사 인원 확충과 취약계층 학생 복지에 더욱 관심 갖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원도심과 신도심 과밀과소 해소의 주력, 신설 학교 고민, 교육자치와 교육복지 확충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교육균형발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과 예산 반영 등 다양한 노력과 정책 연구를 당부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영종지역 내 과밀학급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영종도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로 인해 도로가 넓어서 루원중학교의 통학로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2023년도 개교 시점에 맞춰서 육교 설치 등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요청했으며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 변경안 심사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에서는 서화초등학교의 15실에서 20실로 증축 문제를 지적하며 증축으로 인해 다른 활동에 제한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내 그 외 학교에서도 다목적 강당 증축으로 인한 운동장 축소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 학부모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요청했으며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022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 7,888억 2,800만 원 대비 10.9%인 4,13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청 세입의 96.9%를 차지하는 이전 수입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기타 이전 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11.9%인 4,316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 중 보통 교부금 교부 비율의 증가와 보통 교부금 예정 교부 유보액의 감소, 그리고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지원분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사항이며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년 대비 1조 1,488억 원이 증가한 11조 2,592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일반 회계는 8,892억 원이 증가한 8조 666억 원의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596억 원이 증가한 3조 1,92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 운용 계획은 전년보다 246억 원이 증액된 6,587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정 운용의 근간이고 대표적인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797억 원이 증가한 3조 8,571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1조 5,81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의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